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후덕지근했는데 오늘은 가을, 늦가을 날씨처럼 아주 선선하고, 지내기는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와 문두신, 다섯 번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르기를 두풍은 세속에서 말하는 혼명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사용되니 이런 소리죠. 그러나 이렇게 토가 왜 제가 이렇게 이나라고 하나 이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요 앞에 뒤에 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세속의 혼명이나 반드시 어떤 원인 되는 바가 있으니 이렇게 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토가 제가 여러분도 적었지만 이 현토에 따라서 글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의 80%는 최소한도 70%, 80%는 어느 정도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모름지기라고 하면 반드시 그 근본을 구해서 구별하여 치료하라.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그 근본을 구해서 변증으로 치료한다. 자, 이제 구별됐어요. 현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고 뭔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같은 경우는 혹 두중자로 머리가 이렇게 묵직한 것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묵직한 거하고 두통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제 무거운 경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랄까 습으로 인한 경우가 의외로 조금 있어요. 머리가 여기 약간 모락이라고도 하죠. 모를 그러니까 모자의 모자. 그래서 가히 인지 변허실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허와 실을 구별하니 이런 적인데 서로 조금 글 쓰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병중의 현우는 다 청량이 여기서도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이것도 청기라고 해도 청기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맑은 기운이 상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이 허해서 그런 것이다. 참 이 양반도 이거 어지간히 좋아해요. 허라는 말을 어지간히 참 좋아해요.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병증 가운데 어지럽고 머리가 띵 하는 것은 다 청량이 불승으로 인해서 상이 허해서 그런 거다. 자, 상한론이나 금계율학에서는 이와 같은 청량 대신에 주로 수기의 문제, 예로서 담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기가 정체되거나 담음의 진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청량이 불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글일수록 이렇게 사실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서 병인을 말한 반면에 후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약간 관념적인 용어죠.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모든 것이 청량이 불승함으로 인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청량 불승은 왜 발생이 됩니까?
청량불승은 왜 되냐? 어떠한 병독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떠한 병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예. 상이 허해서 그렇다. 예. 그게 아니죠. 병독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가령 담계는 이르기를, 자, 담계는 그래도 오히려 이 사람은 장경학은 담계를 조금 비난을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러나 사실은 임상에 있어서 담계가 임상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은 경학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예. 담계가 뭐라냐면은 담이 없으면 자군하지 않는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잠옷, 요즘 말로는 정론이 아니다 소리예요. 정말로 확정된 논리가 아니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담계의 이 말을 부정한 거죠. 이거는 정론이 아니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담계가 말하는 것은 담으로 인해서 현우증이 사실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임상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청량불승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담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예, 다만 그 형과 기를 겸하고 오래됐는지 일시적인지 구별함으로써 살펴다. 이런 말도 굉장히 여러분 이거 그냥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형과 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 소리예요. 예. 차라리 담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담음의 어떤 성질이죠. 담음 예를 들어서 습담인지 조담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가감이 틀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경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경에서는 상이 허하면은 현하고 상이 성하면 열통이라 하니, 자, 요런 말도, 자, 상이 허하고 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두연증이 생길 수도 있고 두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지러운 경우는 상이 허하다 그러는데 상이 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여전히 병독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통이 있을 때 열통이라고 하는 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예. 참, 오늘 왜 이렇게 힘드나. 예. 열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은 그냥, 예. 상이 성하기 때문에 열로 이렇게 대입시켜 놓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전부 다 일종의 개념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상이 허하면, 상이 여기서는 성이라고 하는 건 실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죠. 허하니까 실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 우리가 고방을 공부한 관점에서 상이 허한 이유는 무엇이고 상이 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상이 허하면은 그러면은 허한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죠? 상이 성하면 어떻게 이것을 사하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을 가히 알 수가 있고 두 중에 이르러서는 더욱 상허에 속한다. 이런 것도 참 반하백조 천마탕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중 같은데 반하백조 천마탕 참 좋은 약이죠.
그러면은 반아배추 천마탕이 상허를 보호하는 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실체적으로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와 같은 표기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뇌경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뇌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뇌경에 그리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글을 봐야 되고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보자 시절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죠. 예. 중경서에 제가 그러죠. 툭 하면은 중경에 근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중경은 사실에 의해서 기술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경서에 이와 같은 표현은 아무데도 없어요. 상이허하면 상이성. 오직 증상을 통해 가지고 증상 가운데의 그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 가지고 병원이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약을 구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대 때 그 대종경절이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책을 봤는데 제 기억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읽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에 두통이나 현운에 오령산을 일단은 많이 쓴대요. 오령산을. 제가 이거를 처음 해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오령산을 정말로 6, 70%는 잘 모르게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 부분 60%에서 70%는 일단 오령산을 쓴다는 거예요. 두현증에.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고방을 공부하면서 40대 넘어가면서 이 말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허와 성. 경에 가로되 상기 부족은 뇌가 불만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상기 부족, 이게 그냥 직역해서 쓰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상기 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상기라는 게 과연 여기서는 무슨 말? 정상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상기 자체는 원래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비정상일 때 기가 올라가는 걸 상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그 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맑은 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데에 부족하게 되면 뇌는 불만하게 되고 머리는 고경하게 된다 하니 바로 이것을 말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상기가 기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우리 몸의 병독의 변조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병독을 찾아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저절로 기가 올라갈 건 올라가고 맑은 기는 올라가고 좋다 간 기는 내려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조금 항상 집중하고 끊임없이 질문. 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상한론이나 금기율이나 글 쓸 때 보면은 제일 많이 쓴 게 뭐냐 그러면은 하짓고 비타라 이 소리잖아요.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런 그 글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의심. 끊임없는 의심. 마지막까지 의심.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예. 물론 자기 방식이죠. 정리가 되면 이게 저절로 글을 이룬다. 성문, 글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신통의 심자는 또한 마땅히 표아리를 관찰해서 한열을 살피고 그것이 만약 한에 노출되어 가지고 통증을 이루는 것은 혹 원인이 상에 있을 수도 있고 혹 하에 있을 수도 있어서 본래 정해진 장소가 없으나 발사안을 따라서 치료가 되니 이런 경우는 표사이다. 만약에 정해진 그 장소가 있대 별도로 표증이 없으면 이것은 통비에 속하는 것이니 사기가 비록 또한 여기서도 이런 말 경에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이증으로서 볼 것이니 다만 한과 열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참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증거를 근거로 해서 글을 써야지 합리적이고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데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것이 그 논리가 쓰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60% 못하면 50%에서 70% 정도는 의미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라 그래. 그 사실을 증거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 가지고 반대로 사실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을 우리가 상한론을 정말로 많이 깊이 공부를 했을 때는 이런 말에 별로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것은 무슨 뜻에 좀 가깝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반면에 상한론의 공부를 깊이 안 하면은 금계요략이나 상한론을 깊이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중국의 유명한 분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고대 사람들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치를 논했는데 후세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잘못하면은 공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공리가 되는 거예요. 예. 공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어떤 것을 막 갖다가 끼워서 맞출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중경서처럼 증상이 쭉 있으면 이 증상의 어떤 증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증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또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억지로 갖다가 사실적인 증거들을 끼워 맞추면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만약 화가 성에서 인한 경우는 기부가 장렬하기도 하고 혹 홍종이 사그러들지기도 아니하며 혹 안에서 번갈이 발생해서 반드시 열증과 상응하게 되니 치료는 마땅히 청량 한하게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아울러서 열의 증후가 없고 동통이 끝이지 아니한 경우는 대체로 음환에 속한다. 이름으로서 혈기가 응체해서 그런 것이다. 참 여기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혈기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경에 가로되 통자는 한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니 한이 있는 거로 통냐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통 어떨 때는 한, 수 이렇게 여기서는 한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한이 뭐죠? 수의 성질이죠. 네. 수는 뭐죠? 한지 상이죠. 네. 한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과 수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한수의 그 증상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증상으로서 얘기하고, 어떨 때는 수로서 얘기하고, 어떨 때는 한으로서 얘기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다 용어가 변화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예. 반드시 여기서 또 뜬금없이 경이라고 했잖아요. 옹기경하야 기혈이 유통하게 하면 산은 저절로 제거가 된다. 자,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죠. 이 경이 뭐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축수하거나 예를 들어서 발산하거나 뭐 발안한다는 의미도 되죠. 발암한다든가 산음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축수하고 발안하고 산음하면은 저절로 우리 몸은 따뜻해지고 그야말로 혈기가 유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축수니 발안이니 산음이니 이와 같은 용어를 써도 오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옹기경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경을 어떻게 해야지 따뜻하게 해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를 써야 되는가? 부자를 쓸 수도 있죠. 부자는 제가 회양이 아니라 원래는 축수작용이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축수작용이 바로 부자라고. 물론 부자의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축수작용을 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원래의 고방가들은 한대의 사람들은 부자를 우리 몸이 차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찬 것은 수기가 우리 몸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강력하게 구축시켜주는 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병독이 제거되면 저절로 우리 몸은 회항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방하고 후세방의 관점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의 경우 한수다, 대체로 한수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축기수 이렇게 쓰게 됐죠. 그죠? 축기수. 철학은 이렇게 글을 써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한론에서 말하는 근거주의라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현상을 왜곡시키고 처방을 구성하는데 혼란을 빚는다는 거예요. 건강도 따뜻하게 경을 해야 된다. 뭐 계지도 쓸 수도 있죠. 마왕도 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건강하고 계지라든가 이런 것은 쓰이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그 수기를 그 치료하는 치수지제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수기라 하더라도 수기가 어디에 정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건강 같은 경우는 주로 소화기 계통 또는 흉부에 수기가 아주 이렇게 뭐랄까 수기가 아주 심하게 응체되었을 때 건강을 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방에 있어서는 각각 처방 그 약물에 쓰여지는 용도가 병위에 따라서 그 병의 성질과 병독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장경학이가 말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표기 방식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읽으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다는 거예요. 옹기경이 있는데 어떤 처방을 말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예. 자, 노선으로 병이 극해서 갑자기 그 신통이 심해진 경우는 이것은 음허의 극으로 자, 그 고방에서 말하는 고방가들이 말하는 음허증이라는 거하고 후세 사람이 음허증이라고 하는 건 많이 좀 틀려요. 예. 등이 그 근골을 자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서 연기가 그 파리해진 거다. 연기가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다. 자, 이런 것도 여기서 문제가 요런 말들, 그러니까 음허지극으로 그러니까 노선이 병이 극하면은 갑자기 신통이 심해지는 경우 이것은 음허의 극으로 이렇게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이거는 사안이에요, 사안. 개인의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 하나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이 허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음이 허해서 근고를 자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서 연기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파리해지기 때문에 능이 어떠한 제대로 근육으로서 작용하지 못한 거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이 허하니까 자음지제를 써야겠죠. 이럴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권 손상으로 인해서 노권 손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또는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병독에 따라서 발생되는 병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노권 손상은 음허의 극으로서 음허증으로서 진액이 부족함으로써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경에서 봤지만 어떠한 병인이 뭐 저 같으면은 수동이나 비록 같다 하더라도 한문으로 병인이 비록 같더라도 이렇게 글이 안 되지. 이렇게 숫자를 쓸 때는 그 다음에 연자를 써요. 병인은 비록 같더라도 병증은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인인이 부동이다. 사람마다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즉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하즉고 비타라.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소위 말해서 그 체질, 그 사람의 체질과 내재된 병독의 병독지 차 때문이다. 이렇게 글이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음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 뭐랄까 그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할 수는 있어도 마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다 이것을 음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죠. 예,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권 손상이라 그래서 왜 음어가 되죠? 예,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한론과 금계율학을 공부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눈에 띈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저도 만일의 경우 상한론과 금계율학을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데 다 홀려가지고 넘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우리 한의사라면은 상한론과 금계율학은 물론 한 30% 40%에만 해당되는 글이 있지만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병증을 대하는 그 사고 방식이 금원 시대 이후의 사고와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 처방을 고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처방 강의를 해가지고 처방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고방 같은 경우는 흉내만 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서워서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고방의 세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떠한 증상을 놓고 갈림께 쓰는데요. 여러분 머리가 두중일 때 오령산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쓴다고요. 무서워서 못 써요. 그래서 명리 초기에 이치에 명리하지 못하면은 처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통치방 같은 것만 쓰죠. 그러니까 통치방은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고방을 공부하면은 고방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자는 거죠. 쓰고 안 쓰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왜 머리가 무거운데 현웅이 어지러운데 상이 허하라고 내경에서 상이 허하다고 그러는데 고방에 투철한 사람들은 오령산을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수기가 충복부 또는 윤회에서 흉복에 수기가 정체되었을 때 진동상충하게 되면은 어떤 원인, 스트레스라든가 외감에 의해서 진동상충하게 되면은 머리가 무겁게 마련해요. 예. 그리고 심하면은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령산은 이뇨지제다. 마왕탕은 발안지제다. 이뇨와 발안을 남발하면은 전기가 손상이 된다. 이와 같이 쇠뇌 돼가지고 잘못된 이론. 그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학이가 입은 삐뚤어져서도 요 명리라는 말은 바로 한 거예요. 예.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말할 때는 상한론의 이치. 상한론의 이치가 상한론의 이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의학의 이치다. 한의학의 이치다. 상한론의 이치 따로 있고 한의학의 이치가 따로 있다면 그런 법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상한론에 병리가 있고 금원 4대가의 병리가 있다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해석을 그렇게 본 것이지 이치는 같은 거예요. 이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오늘 또 괜히 옆길로 말이 많이 나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